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중학교 2학년 학교를 이제 오락의 단계처럼 이제 8일차입니다. 이제 8일차까지 오느라 이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제 감사드리고요. 우리 재단님들 노력하시는 거. 잠깐 시작하기 전에 격려 말씀 이제 드리고요. 학교는 정말 천천히 하루에 조금씩 배우면서 자신의 지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번에 이제 조금 이제 지식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특별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한 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지만 확률이 좀 특히 그렇습니다. 자, 8일차에서는 우리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배울 거예요. 일렬로 이제 세우는 이제 경우의 이제 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일렬로 세우다. 이건 7일차에서 공부했죠. 순열의 이제 경우의 수를 배우실 겁니다. 일렬로 세우다, 이제 순열의 경우의 수를 배울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7일차에 계승도 배웠죠. 자기가 이제 오늘 수업을 할 건데 계승이 뭔지 모르고 있으면 7일차로 넘어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일단은 이제 문자로 일반화시켜서 가르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문자로 일반화시켜서 가르치면 좀 중학생들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이제 예를 들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A, B, C, D, E 5명이 있다고 하겠는데 5명을 일렬로 세워보겠습니다. 일렬로. 이런 식으로 일렬로 세워보겠습니다. 일렬로 세우자는 건 순서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제일 앞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자리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자리 적지 않아도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네 번째 자리, 다섯 번째 자리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일렬로 세울 거니까 제가 수영도 나뭇가지 모양으로 일단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으로. 첫 번째 올 수 있는 녀석은 누굽니까? 이 첫 자리에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겠죠. 처음에 5명부터 하지 말고 한 2명, 3명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처음엔 5명으로 하지 맙시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처음엔 2명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특별하게 이제 딱 뭐 하겠다 생각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이제 강의를 많이 했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자, 이제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A가 들어올 수도 있고 B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A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B밖에 못 옵니다. B가 오면 자동으로 A밖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경우가 두 가지겠죠. 요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가지인데 A를 받아들일 때 요 앞에 거에 일단 주목해 주십시오. 앞에까지가 두 가지인데 곱하기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1을 해주느냐? 앞에 거와 경우의 수가 변동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변동이 없죠. A가 그냥 B고 B가 A죠.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1은 앞에 거와 변동 없이 그대로 두 개다 이런 뜻입니다. 이 1이라는 것은 더 이상 변동이 없다. 앞에서 끝난다. 두 가지. 이것은 이 1이라는 건 변동이 없다 이겁니다. 앞에 끝까지 경우의 수가 두 가지고 그대로 유지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일단 2명 할 때는 두 가지였습니다. 2명을 적어볼까요?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수.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1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명을 일렬로 세워보겠습니다. 3명. 이번엔 자리가, 세 자리가 필요하겠네요. 3명. 그러면 여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A, 역시 B, 여기 C 이렇게 될 겁니다. A가 왔다면 B하고 C가 올 수 있겠죠. B가 왔다면 A하고 C가 올 수 있겠죠. C가 왔다면 A하고 B가 올 수 있겠죠. A가 B가 왔다면 더 이상 변동 없이 그냥 C가 앉습니다. A가 C가 왔다면 그냥 B가 앉습니다. 여기는 C가 앉습니다. 그냥 A가 앉습니다. 이거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A가 앉으면 이제 B가 앉습니다. B가 앉으면 A가 앉습니다. 이렇게. 앉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총 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인데 A를 바라볼 때 이건 잠깐 보지 마십시오. 왜 잠깐 보지 마시냐면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대로 유지돼요. 그대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였죠? 3가지였습니다. 그 각각의 경우마다 A가 몇 배씩 늘어났습니까? 2배, A가 2배씩 늘어났죠. 그래서 2가지가. 그 다음에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을 일렬로 개요해서 3명을
이제 일렬로 이제 세우는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6가지가 되겠죠. 4명도 해볼까요? 눈치 좀 채셨습니까? 4명까지 한번 해볼까요? 4명을 하면 4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나중에 설명을 길게 하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편해지면 제가 설명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짜증내세요. 다 아는 거니까. 처음이니까 설명 많이 하는 거니까 이해해주세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설명 안 하셔도 다 압니다. 그러면 역시 똑같이 수영도로 설명하면 A, B, C, D겠죠. 이쪽은 보지 않겠습니다. 왜? 이쪽 스토리하고 다 스토리가 똑같으니까. 잠깐 이건 잠깐 밑에 내려가 있어, 이렇게 너 내려가 있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A를 선택하는 순간 B, C, D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쪽 스토리하고 똑같을 테니까. B가 선택하는 순간 C하고 D가 되겠죠. C를 선택 그대로입니다. 역시 약간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요 하나, 둘, 세 가지, 이 네 가지의 경우가 A, B, C, D 네 가지의 경우가 A가 몇 배로 늘어났습니까? 3배로 늘어났죠. 3배. 그 다음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오케이. 2배로 늘어났죠. 그 다음에 그대로죠. 이런 식으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24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는 수용도로 그리지 않겠습니다. 5명 할 때. 왜 그러냐?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느끼실 거냐면, 자, 여러분 해봅시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녀석 몇 명이에요? 여러분들 얘기하면 5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각각의 경우에다 여기 5명이 왔죠? 5명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A, B, C, D 이렇게 5명이 올 수 있겠죠? C, D. A, B, C, D. 근데 이제 A만 보겠습니다. A가 왔다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녀석은 몇 명입니까? 4명이겠죠. 4명. A가 왔다면 이런 식으로 B, C, D, E에서 4명이겠죠. 그래서 4명입니다. 이제 특정한 또 하나를 보십시오. 잠깐 보지 않겠습니다. A하고 B가 왔다면 그 다음에 다시 몇 명입니까? B 왔다면 이렇게 해서 C, D, E겠죠. 그래서 3명. C가 왔다면 다시 안 보겠습니다. C가 왔다면 D하고 E겠죠. 2명이에요. 1명이에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런 형태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문자로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문자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선생님이 n명을 몇 명인지 몰라요.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n명에 대한 수열의 수를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얘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 첫 번째 요 녀석에 올 수 있는 녀석이 n명.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당연히 이 사각형 이 자리는 몇 개 있겠습니까? 이 자리는 몇 개 있어요? n개 있겠죠? n개. 만약에 지금 5명일 때 자리가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듯이 n명일 때 자리가 n개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n명. 연속적으로 일어나죠. 잇따라 일어나죠. 동시에 일어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양에는 n-1명. 여기에 5명일 때 그 다음 4명 올 수 있죠.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n보다 그것보다 하나 작은 n-2 이렇게 되겠죠. 쭉쭉 가겠죠. n-3 되겠죠. 쭉쭉 가겠죠. 마지막에 2겠죠. 마지막에 여기 뭡니까? 변화가 없는 1이 오겠죠. 여기 1이 왔듯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수하면 양의를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n명. 근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5부터 1까지 곱했을 때. 5부터 1까지 곱했을 때 뭐라 몇 팩이라고 했다? 5팩이라고 했죠. 5 팩토리얼. 팩토리얼 기억나시죠? 아직 처음이니까 한 번 더 적어드리겠습니다. 팩토리얼. F-A-C-T-O-R-I-A-L. 근데 이거 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5팩. 그 양의를 4부터 곱했으면 4팩. n부터 곱했으니까 n팩 이렇게 해주겠대요. n 팩토리얼.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은 이제 n 팩토리얼이라고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용어는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중학생이라도 자,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죄송합니다. 말이 좀 실패해요. 죄송합니다. 일렬로 경우에 대해서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했습니다.
이 n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어떤 스토리냐면, 뭐 2명이면 2명을 다 세우고, 3명이면 3명을 다 세우고, 4명이면 4명을 다 세우고, 5명이면 5명을 다 세우고, 6명이면 6명을 다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하나 더 가르칠 건데, 이제는 전부 다 세우는 게 아니고, 그 n명 중에서 몇 명만 일렬로 세우는 경우입니다. n명 중에서. 5명이 있으면 5명 중에서 2명만 일렬로 세우는 경우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5명 중에서, 이것도 한번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있습니다. 2명을 일렬로 이제 세우는 경우에 있습니다. 얘를 5명으로 들었으니까 오늘 그냥 5명으로 해보겠습니다. 5명 중에서 3명을 이제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 있습니다. 5명 중에서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5명 중에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자리가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하겠죠. 2개.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입니까? 5명이니까 A도 올 수 있고, B도 올 수 있고, C도 올 수 있고, D도 올 수 있고, E도 올 수 있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 이런 말 좀 해주셔야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A가 온다 뭐가 또 올 수 있습니까? B, C, D 이렇게 올 수 있겠죠. 여기 마찬가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5 곱하기 뭐가 될 거나 4가 되겠죠. 5명 중에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5 곱하기 3입니다.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는 자리가 3개 필요하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5 곱하기 3입니다. 5명 중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5명 중에 왜 재밌냐면 5명 중에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와 5명 중에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같죠. 왜 같습니까? 이 마지막은 작은 결정이니까. 이 앞에가 결정되면 그냥 무조건 결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명 중에 2명 했고 5명 중에 3명, 5명 중에 1명 자리가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5개죠. 5개. 그냥 5죠. 그러면 야이를 문자로 한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문자로.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끝났습니다. 문자로 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 5명을 제가 N명이라고 해주세요. N명 이렇게 해보세요. N명 이렇게. N명 이렇게 해볼게요. N명 중에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5가 N으로 바뀌었으니까 4는 N-1이겠죠. N명 중에서 2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 여기 N가지, 여기 N-1가지 동시에 일어나죠. 그럼 N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여기가 N으로 보는 거니까 N 곱하기 N-1 곱하기 N-2가 되겠죠. 자리가 3개 필요하니까 여기 N가지 N-1가지 곱하기 N-2가지 되겠죠. 그러면 N명 중에서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는 N 곱하기 N- 하나씩 작아집니다. 하나씩 작아집니다. 하나씩 작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오늘 8일차였습니다. 하나만 더 가르칠게요. 좀 일찍 끝내야 제자들이 좋아하지만 금방 끝납니다. 선생님이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중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렬로 이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출제자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인데 선생님이 고정 앞에 이제 픽스드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고정시키다 뭐 이런 뜻을 가지는데 선생님은 이거 뭐 픽스 영어로 픽스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픽스 이제 누군가를 고정시키고 선생님이 픽스 그냥 암기할 때 이제 픽스로 외워놓고 선생님 머릿속에는 고정시키고 이렇게 생각하고 고정시키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5명이 있다고 칠게요. 5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가장 모든 책에 있는 기본적인 책의 대표적인 얘기가 사진을 찍는다고 하겠습니다. 5명이 사진을 찍는데요.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사진을 찍는. 근데 지금 5명이 사진을 찍는데 사진을 찍는 경우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좌석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이 5개, 4개, 3개, 2개, 1개에서 5팩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출제자가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맨 왼쪽 여기는 무조건 A가 서 있어야 됩니다.
맨 오른쪽에는 많이, 뭐 여기는 해도 상관없는데, 외우를 하면 편하게 읽어서. 맨 오른쪽에 무조건 B가 서 있어요. 여기는 고정이래요. 고정이래요. 픽스 시켜버린 거야. 고정시켜버린 거야. 그러면 A하고 B를 보지 않고, 야이로 수녀를 생각하는 거야. 올 수 있는 경우, C, D, E에서 세 가지. 그 각각의 경우마다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이럴 땐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즉, 픽스, 고정시키고 일렬로 세우는 경우에서는 그 고정시킨 녀석을 빼고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빼고. 강의분 남생, 고맙습니다.